프랑켄슈타인 챕터 2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제네바에서 태어난 프랑켄슈타인 대학을 가게 되죠. 잉골슈타트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 대학이 만들어졌던 게 잉골슈타트 지역에 1472년에 세워졌고요. 이후에 1826년 뮌헨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이름이 이제 대학의 이름 그대로 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뭐 차로 가면 6시간 30분이지만 이 당시 이제 마차를 타고 이동을 했으니까 훨씬 더 멀었겠죠. 그죠? 여튼 이렇게 대학에 가게 된 우리 프랑켄슈타인이고요. 거기에서 크렘페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본인이 공부했던 것들을 완전히 부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와, 이런 걸 공부했어. 그러는데 이제 그 크렘페 교수가 추천해주는 이제 다른 책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집에 돌아갔다고 하는데 기숙사가 되겠죠. 그래서 I returned home not disappointed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실망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본인이 했던 열의를 가지고 있었던 공부에 뭐 부정을 당했지만 그래서 신기해서 보니까 뭐냐면 왜냐하면 I had long considered 자 나는 오랫동안 나도 considered 했대요. 고려하고 있었대요. 여기서 others useless요. 이 작가들이 무용하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useless 하다고. 어떤 작가냐면 The professor had so strongly reprovated라고 해서 강하게 이 크렘페 교수가 비난을 했던 작가들이 이 프랑켄슈타인도 무용하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미심쩍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 프랑켄슈타인은 I did not feel much inclined to study the books which I procured at his recommendation. 자,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대요. inclined 하지 않아요. 내가 이 크렘페 교수가 추천해서 이 구호한 책들에 대해서 이것을 새롭게 공부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내키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Mr. Crampe was a little squat man이에요. 스쿼트가 우리 운동할 때 이 스쿼트 자세가 있잖아요. 근데 어원이 땅딸막한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느낌 오죠. 근데 이걸 인물을 비하할 때 쓰는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데 스쿼트맨 키가 작고요. gruff voice예요. 거친 목소리. 그리고 repulsive 굉장히 혐오스럽고 불쾌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대요. countenance도 예전 고전 책에서 저는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표현할 때 요즘에는 뭐 얼굴은 그냥 face 하면 되는데 여튼 그래서 외모 자체에서 굉장히 모르겠어요. 본인을 비난해서 더 그렇게 보였는지 아니면 원래 얘가 이런 외모였기 때문에 얘가 추천하는 게 싫었을지. 근데 이제 이어서 보면은 여기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호감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 크람페 교수의 교리가 이 주장이.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뒤로 넘어가서 이제 피조물을 대하는 우리 빅터의 모습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외모 지상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뒤에 호감을 갖게 되는 이제 발트만 교수는 이 크람페 교수랑 또 달라요. 되게 목소리도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외모가 주는 어떤 베네핏은 부정할 수 없는데 와 정말 이렇게까지 외모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besides I had a contempt for the users예요. 자 그리고 나는 어떤 경멸 싫어했었어요. 뭘 싫어했냐면 modern natural philosophy라고 해서 이 현대 자연과학을 싫어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우리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꽂혔던 고대 자연 철학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과학과 철학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게 자연 철학. 그래서 어떤 추론하고요. 저게 왜 그러지? 라는 어떤 생각하는 그런 거라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리고 연금술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기보다는 어떤 본인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왜 그럴까,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보면 뭐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16, 17세기의 현대 모던 자연 철학, 모던 내추럴 필로소피라고 보시면은 좀 더 수학적 언어가 등장을 하면서요. 실험하고 조건을 통제하고 검증하는 현대 과학과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근데 우리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이런 걸 아주 싫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t was very different. 네, 이제 고대 자연 철학과 현재 자연 철학이 되게 달랐다. When the masters of the science, 과학의 마스터들 같은 경우에는 seek의 과거형이죠. 추구했대요. 불명이 아니죠. 불멸이죠. 불멸과 영생, 그리고 파워, 진짜 엄청난 힘을, 권력, 이런 걸 기대를 했다. 이런 뷰에서 봤을 때 although futile or grand예요. 자, 비록 무모하긴 했지만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죠? 연금술 생각해 보세요. 막 돌로 금을 만들고 얼마나 웅장해요. 그죠? But now the sun was changed예요. 근데 이제 바뀌어 버렸대요. 현대 자연 철학으로 오면서 the ambition of the inquirers, 자, 그 탐구자들의 욕망은 seem to limit itself예요.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죠. To the annihilation of those visions. 이런 비전들, 정말 허황되다고 하지만 어떤 원대한 상상을 제한해 버리는 거죠. On which my interest in science was chiefly founded예요. 그 무엇보다도 본인이 처음에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됐던 이런 원대한 비전들, 이런 거를 다 소멸시켜 버렸죠. 현대과학은. I was required to exchange chimeras예요. 나는 이제 바꾸도록 요구를 받는데요. 키메라를 boundless grandeur, 그러니까 끝없는 무한한 웅장함을 가진 그 키메라를 뭘로 바꾸냐면 realities of little worth예요. 그 정말 가치도 거의 없는 현실로 바꾸라고 required 되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어린 시절에 관심을 갖던 자연 철학, 과학이라고 했던 것은 얘에게 있어서 굉장히 막 상상력을 자극하고 원대하고 그랬는데, 내가 대학에 와서 모던 내추럴 필로소피를 배우려고 하니 굉장히 시시하게 느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키메라라는 단어는요, 이제 그리스어로 읽으면 키마이라라고 하고 영어식 발음은 키메라라고 하는데,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허상의 이제 생물체죠. 머리는 사자고 몸은 염소고, 또 여기 꼬리는 제가 알기로 뱀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가요? 그래서 조각조각 붙어진 합체된 그런 생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만드는 피조물과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생명체, 신화 속 동물이고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즘에도 쓰여요. 키메라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과학에서는 서로 다른 유전적 성질을 가지는 동종의 조직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되게 특이하죠. 그죠? 우리로 지금 뭐라고 교배라고 하나요? 여튼 그래서 여기 신화랑 되게 연결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뭐가 있냐면 Human Peak Chimera Embryos라고 해서 2017년 자료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법적으로 금지가 됐다고 듣기는 했는데, 이런 교배가. 그래서 뭐냐면 이게 네, 그래서 인간 돼지하고 아마
이 나머지는 돼지고 0.0001%가 인간이라고 하는 요 생명체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process is challenging and aim of growing human organs in animals is distance. 그래서 동물의 몸에서 인간의 어떤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랑 연결되어 있는 이 키메라 실험이었다라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공포랑 연결이 되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Not a create a monster. 자, 괴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이 있었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고대 그리스 신화라고만 보기에는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이런 마음이 비단 뭐 정말 오래된 책에서만 나오는 인물의 감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챕터 가지고 올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